간단한 복습 같은 느낌으로 일단 정리는 좀 하고 시작을 해보자고요. 단어들이 틀리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곡선에서 뭐 이렇게 있으면 두 점을 연결해서 무엇을 구한다라고 해요? 기울기를 구한다고 할 수 있죠. 네. 두 점이 있으면 당연히 기울기가 구해지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지? 그랬을 때 이 기울기를 구했을 때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거죠? 평균 변화율. 그냥 말을 달리 했다는 거야. 기울기가 두 점 사이에 기울어진 정도잖아.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뭐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 그럼 요게 평균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야. 어려운 얘기 아닌 거지? x가 이렇게 변했을 때 y가 이렇게 변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평균 변화율이 점을 하나 바꾸면 당연히 바뀌지 않을까? 바뀌겠죠. 어떻게 그러면 점을 좀 잡아볼까 하면 이렇게 두 점을 잡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 둘의 평균 변화율도 바뀌었을 거야. 근데 여기가 고정된 점인데 이제 내가 여기도 이렇게 잡으면 그럼 평균 변화율도 바뀌었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가 거의 계속 두 점 사이를 좁혀가다가 결국 한 점에서 거의 일치하게끔 변화율을 구하면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나오겠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분모가 0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완전히 일치되는 건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점점 가까이 가는 상태를 물어보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정된 점이고 여기 이런 점들이 이제 계속 변하는 변수일 텐데 그래서 내가 고정된 점을 A라고 놓고 얘네들은 그냥 변하니까 X라고 둘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평균 변화율부터 구하면 평균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두 점 사이 평균이니까 x-a분의 이 함수를 y는 fx라고 표현을 하면 뭐가 되겠냐면 fx-fa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래.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평변이라고 부르고 평변은 x에서 a를 빼고 x값의 변화량 fx에서 fa를 빼면 y값의 변화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대. 두진이 괜찮지? 사실 우리가 두진이가 이해하면 거의 다 이해한 거잖아요. 뭐가 한 거예요? 평균 변화율. 지금 평균 변화율 구한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렇죠. 네. 기울기를 그럼 어떻게 구해 이 새끼야? 기울기 구하는 거예요? 야, 제가 기울기라고 설명했잖아. 평균 변화율이 기울기예요? 그 말이 그 말이라고 계속 말했잖아.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머릿속으로? 수업을 듣고는 있죠. 예, 이제 알았어요. 아, 네.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뭘 생각해? 계속 듣긴 했어요. 들으면서 이제 귀로는 들으면서 머리는 딴 생각한 거 아니야? 자, 기울기라고요. 알겠어요? 그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기울기 구할 때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으로 구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선생님이 순간 변화율을 구해볼 거다라고 했지. 순간 변화율은 뭐냐면 한 점에서의 기울기겠지.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은 뭐냐면 이 한 점에서 한 점 A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사실 약간 말이 안 되는 부분은 분모가 0이 돼야 되니까 말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극한의 개념을 갖고 온다. 극한의 개념은 뭐였어? x가 a로 정확하게 가는 건 아니고 한없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되는 상태가 있을 거 아니겠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 거래. 여기까지 따라오겠지? 그러면 그게 극한값이니까 하나의 값에 수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발산하면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거고 수렴할 수 있는데 이게 0분의 0꼴인 건 알겠죠? 0분의 0꼴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인수분의 약분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긴 하겠지. 0인자가 각각 존재할 거고 그리고 얘를 표현할 때 뭐라고 우리는 표현할 거냐면 f'a라고 표현할 거래. 그리고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부를 거냐면 미분계수라고도 부를 거래. x가 a에서의 미분계수. 그럼 이제 얘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보이죠? 순간 변화율, 한 점에서의 기울기, 그리고 미분계수. 이게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네.
그리고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가니까 누가 고정된 점이냐면 얘가 고정된 점이고 얘가 변화하는 점이죠. 이것도 좀 잘 구분을 하시고요. 그럼 결국 얘는 어디에 수렴하는 거냐면 고정된 점에 대한 미분계수를 구하게 되는 거야. 변하는 거 말고. 여기까지도 괜찮지? 그럼 여기에 우리가 배운 이제 오늘 미분계수와 도함수에서 이 미분계수라는 걸 배운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값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 정확히는 x나 a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부를 테니까 미분계수는 사실 하나의 함수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극한값. 그리고 그 극한값들의 집합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도함수라 불러.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 대한 미분된 애들을 함수값으로 갖는 애들, 걔들 도함수인 거지. 그럼 도함수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지. 누군가의 와이프, 누군가의 남편 이런 거면 어우 저분 남편이시네요라고 하면 누군가 대상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처럼 도함수도 원래 함수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도함수 이렇게 부를 거라고요. 자 오늘 배울 거 끝났죠? 미분계수. 다 배웠네. 끝이 진짜.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 지금 한 거. 두 번째는 이게 미분 가능성 합리현이라고 해요. 미분 가능성 합리현 좀 더 다시 배울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미분법 공식 있어요. 공식. 그 공식 요 세 가지만 하면 되니까 사실 되게 간단하고 여러분들 플랜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 우리 미적분을 듣는 분들은 우리가 수업 자체는 8월 우리 휴강 있잖아요. 연휴 다음 주에 그거 끝나고 들어갈 거예요. 일요일날 저녁 시간입니다. 얘 미적분 그 특강 있어요? 해야죠 이제. 너도 못 가잖아. 네. 너도 못 가잖아. 저 학통 있어요. 너 학통 할 거야? 일단 진짜? 했어요. 너 누구한테 했냐? 저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개새끼 진짜. 어머,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신청을 해놓고 신청이 안 됐지? 나는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진짜 영어하고 잘 모르겠는데. 수학은 특강이 없잖아. 너 할 거면 내일 일찍 와야 돼. 내일 3시 반. 3시쯤에 와. 3시. 누가 안 들어요? 예. 2시 반 아니에요? 2시 2시 반이냐? 2시 반. 핸드폰도 있어. 범석이도 있지. 아 잠깐만요 선생님. 왜? 아 들을 거 아니 안 들을 거면 안 들어도 돼. 그냥 빨리 결정해.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내년에 망했지. 그럼 들어야죠. 근데 예상외로 쉬울 수는 있어. 생각보다. 어차피 경우에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경우에서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총 몇 명이에요? 총 몇 명? 너까지 하면 이제 4명이 될 거야. 그래요? 범석 선배 친구. 걔는 그래도 생각보다 잘해 사실. 그 선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 오늘 노브랜드 거기서 특색이던데. 몸은 좋죠. 걔가 이제 참무기에 비견할 만한 몸을 갖고 있는 애기네. 몸이 좋아요. 근육량이 엄청 높다 그러더라고요. 걔 떡대가 어깨가 이런데? 걔는 근데 수학을 그렇게 못하는 애는 아니에요. 학통 빼면 몇 개 안 틀려요. 학통만 못해요? 학통은 배운 적이 없대. 그래서 이번에 처음 배우는 거래요. 근데 도건 선배 학통은 어디? 고3인데 지금까지 학원을 안 다녔대요 잘. 도건 선배 어디 갔어요? 걔 수두 걸렸잖아. 네? 수두. 아, 도건 선배요 그게? 어. 수두가? 수도 왜? 수도 전염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 배우는 거래요. 그래서 안 오고 있잖아. 수두 움직이고. 그거가 치킨복스? 어? 아니 뭐? 그거 아니? 치킨폭스가 무슨 치킨복스 그 도건 소리야, 선배. 막, 어? 수도가 내일 아니면 내일모레 올 거지. 죽는 병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나 수두 새끼는. 두준아, 너 요즘 어느 세상을 살고 있니? 하울 엔딩. 뭐? 자, 이걸 하고 이제 끝을 낼 거야.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야, 근데 이렇게 하면 딱 하고 하면 이제 좋은데 미분계수의 정의가 얘를 봤잖아? 이건 외우셔야 돼. 장애 외우셔야 돼. 별로 안 어려운 거야, 그죠? 요거를 갖고 살짝 치환해서 쓰는 게 더 많이 쓰기는 해. 뭐냐면 기억이 나나? H라는 걸로 치환할 거야. 누구를? 분모를. 분모를 H로 치환할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 거냐면 H분의, 왜냐면 X-A가 H가 된 거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fx를 표현하고 싶으면 넘기면 되겠죠? A를. 이해가 되니?
그럼 여기 fx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f a 플러스 h에서 얘는 그냥 오면 되겠지? 빼기 fa 이렇게 쓰는 것도 미분계수의 정의고 이걸 더 많이 씁니다. 이해가 되니? 자, 우리는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극한값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극한값과 이런 극한값이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얘는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할 거고 그 좌우극한이 일치해야지만 얘는 값은 존재하게끔 하는 거죠. 그럼 좌우극한이 뭘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것까지도 이제 알려드릴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여기에 당연히 우리는 좌극한과 우극한의 개념이 존재할 거고 여기서도 좌극한과 우극한의 개념이 존재할 거야. 그게 뭘 얘기하는지는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요 의미를 좀 생각해보면 치환해서 한 거긴 한데 따지고 보면 A라는 값에서 아주 작은 값을 더한 거에서 A라는 값을 빼는 거니까 결국 한 점에서의 기울기 같은 느낌은 나죠. H가 0에 수렴하니까 아주 작은 값에서 그 값을 뺀 거니까 분모는 사실 A 플러스 H에서 A를 뺀 거잖아. 그래서 H가 남은 거고 그럼 결국 얘랑 똑같은 말인 거고 기하학적인 의미도 이해할 수는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개념을 좀 이해해 볼 건데 이거는 고정된 점 A에서 플러스라는 거는 큰 거고 마이너스라는 건 작은 거니까 얘가 기울기가 두 점 사이에서 기울기로 존재하겠지. 좀 더 확대해 보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만하다 생각하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여기를 A라고 놨어. 여기와 여기 사이에 기울기가 이렇게 생길 거고 이쪽과 이쪽 사이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생기겠지. 이해가 되냐? 여기서 이렇게 따라오고 이렇게 따라와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 결국 마지막 여기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좌우가 이렇게 오다가 이쪽에 있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플러스 1이겠지. 우미분 계수고 당연히 왼쪽에 있는 애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좌미분 계수라고 불러. 그냥 좌극한과 우극한의 다른 말이겠지. 그런 다음에 그럼 우미분 계수가 의미하는 건 뭐야? 고정된 점 A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큰 애와의 기울기인 거고 고정된 점 A와 비교해서 좀 더 작은 점과의 기울기가 우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둘이 일치할 때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아 그럼 미분 가능하다면 이렇게 생기면 되겠지. 그럼 선생님 미분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미분 가능한 경우가 이런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경우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오늘 거기서 이 미분 가능성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 공식하고 끝날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1번 너무 개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안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요. 2번 문제도 개쉬운데 그래도 우리 두진이를 위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개쉬웠네.
풀었어요? 예. 할만하지? 이거 사실 채윤이 빼고는 다 할만해야 되는데 채윤이는 보여줘. 문제는 읽으면 읽히긴 하네 이제. 이제 선생님은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함수 fx가 있고 x의 값이 2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3이 되도록. 평균 변화를 구하려면 일단 x 값의 변화량 a 빼기 2겠지? 근데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야 되는 거지. 당연히.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위 아래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 그럼 여기는 당연히 이제 FA에서 F2를 빼면 되겠지. 이 순서만 안 바꾸면 돼. 얘는 A 빼기 2 해놓고 여기는 F2 빼기 FA 한번 반대로 간 거잖아. 그런 짓만 안 하면 돼. 그렇게 해도 사실 절대값은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만 잘 붙이면 되는데 헷갈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고요. 자, FA에서 FA를 좀 빼보면요. 자, 여기서 정리를 좀 해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FA를 보면 거기 A제곱 A 세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고요. F2를 빼면 몇이에요? 해봤어? 다 해봤어? 2요. 2. 그럼 빼기 2가 되는 건가?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면 얘가 A 세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2 이렇게 되거든. 이약해야 되니까 인수분해해서 찾아야겠죠. 이제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라고 하면 사실 2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8 마이너스 40 플러스 2 뭐야? 2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40이 아니고 8 빼기 10 플러스 2가 당연히 되겠지. 그러면 1 0 마오 2 해서 혹시 이건 아니야? 네. 이렇게 인수분해한 건 알아? 그럼 있어. 야, 완전 멍청이는 아니네요. 자, 2 아까 본줄 알았더니 2 4 마 1 마이너스 2 해서 이렇게 없어지겠지. 그럼 이제 다 됐네요. 끝났네.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과 a제곱이겠지? a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으니까 없어지고 없어지고 모아. 그럼 리미트 아니지? 그럼 얘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3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얘는 3 해갖고 문제를 또 풀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되니?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3인 거니까 넘어가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는 0일 거고 이건 인수분해 또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면 뭘 구하래? 이거에 대한 a 값의 합을 구하려잖아? 그럼 우리는 뭘 써야 돼? 인수분해하기 힘들 때는 뭐 하자 그랬지? 분계관. 합은 여기 있네요. 그럼 몇이에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됐나요? 나왔어? 좋아. 너도 완전히 멍청이는 아니구나. 야, 두진아, 네가 현지보다 조금 못해지. 조금 4배예요. 지금 4배. 아, 4배구나. 미안하다. 좀 많이 못해 이 새끼야 이제. 하면은 그냥 잘하죠. 아휴, 사실. 야, 근데 1학년 때 고1이야? 고1 때 현준이가 몇 등이냐? 전교에서. 현준이요? 5일 최종이 몇 등이야? 2학기가 좋아, 1학기가 좋아. 2학기 몇 등이었냐? 어? 9등이었지. 그럼 내가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네가 나무보다 훨씬 잘한 거야. 왜냐면 나무가 40 몇 등이었거든. 1학년 끝날 때. 2학년 때 2학년 그 시작할 때 1학년 끝이 40. 전교생 몇 명? 최대한 300명 되니까. 근데 2학년 1학기 때 정신을 차려갖고 2학년 1학기 때도 사실 내신은 한 20등? 뭐 이 정도 15등? 이 정도 했던 것 같고 모의고사가 한 10등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해. 2학년 끝날 때쯤에. 2학년 끝날 때? 그리고 사실은 진짜 잘한 건 3학년 1학기 때야. 그때 많이 올라가고 전교 2등, 전교 1등 찍고 다시 뭐 10등 정도 7, 8등 했다가 그러니까 9월 달에 2등인가? 이렇게 했다가 6월 달에 1등이었구나. 6월 달에 1등, 7월 달에 2등, 뭐 9월 달에는 한 10등 안쪽 하다가 수능 때 전교 1등 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 성적이 걔보다 그렇게 떨어지는 성적이 아니거든. 저도요? 아니 넌 말고 넌 빼고 넌 안 되잖아.
그러니까 2학년 남은 기간이 이제 한 학기 남았으니까 특히나 수투는 이제 수능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과목 중 하나니까 왜냐면 미적분을 가는 기본기기도 하고 지금 시기에 잘하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 바로 1년 전에 했으니까. 그리고 뭐 이런 얘기할 때 저것도 잘해.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라고 못할 이유는 사실 없잖아. 그런데 그만큼 안 하면 못하는 것 뿐이지 뭐. 지금부터도 정규에서 10등 안에 들어간다는 건 니네 학교에서 정규 10등 안에 들어간 배경고 기준으로 서성화는 하거든. 니네 학교에서 뭐 서울대 한 3명 보내고 연고대 다 합쳐서 재수생 말고 현역으로 한 3, 4명 보내는 것 같아. 그리고 서성화까지 하면 이제 한 10명 안팎. 그 다음에 중경 외시는 좀 많이 보내는 거고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보낼 거야. 한 정규 30등, 25등, 30등 정도는 이제 맥스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규 10등 안에 들어가는 게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은 최소한 뭐 연고대 이상 가고 싶고 서울대도 가고 싶겠지만 내가 재수하지 않는 마지노선을 보는 게 거의 뭐 서성한 나이잖아. 아니죠? 중경에 시만 가도 좋다고 할 사람들도 있죠. 네. 가천대는 끝까지 좀 노력을 해봐. 왜냐면 약식 논술이 있어갖고 약수령 있어 논술. 저는 문술 상관없이 하는. 약수령은 수능 같은 거야. 아 그래요? 그 체대를 입시를 지원해도 약수령이 가능한가? 걔네가? 너 가천대가 체대가 있어? 있을 걸요. 체대가 아니라 사채과 아니야? 진짜요? 사회체육학과. 안 돼? 야 이거. 그래서 좀 해보면 아예 안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유정님 저기 저거 뭐야 현준이도 맨날 놀라고 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연구대는 가서 끝내고 싶을 텐데. 자, 형이 재수하면서 어디 가고 싶대? 그래, 사람은 다 그렇잖아. 정선도 이번에 수능 잘 볼 것 같다고. 이 새끼들은 왜 이러지? 야, 아는 선배고 얘 형이야. 살씨도 올라요. 근데 조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아. 그 AI가 예측했는데 하나 빼고 다 1등 같아요. AI가 있지. 갑자기 AI가 왜 있어? 사이트에서 있다는데요. 그래? AI가 그걸 예측해줘요? AI인지 모르겠는데 사이트 예상 잘 됐네. 자, 이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f 프라임 1이 3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얘가 얼마? 이거 극한값 구하기인데 이것도 0분의 0꼴이야. 너 보면 알겠죠? 0분의 0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인수분해 약분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바보 같은 생각이지. 왜냐면 주어진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덩어리로 기록해서 날리는 거야. 자, 여러분 덩어리가 여러분 배에만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얘도 덩어리가 존재해요. 덩어리가 무슨 덩어리냐면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그 다음에 리미트 이제 H가 0 얘는 0분의 0꼴이잖아. 근데 FA가 뭔지 그러니까 FX라는 함수를 정확히 안 주니까 당연히 우리 이걸 갖고 인수분해 약분할 생각을 하면 안 돼. 주어진 게 없잖아. 그래서 뭐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냐면 이런 덩어리가 보이면 얘를 그냥 날려버린대. 그리고 뭐를 대신한대? 이렇게 대신 쓸 거래. 얘를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덩어리가 보이면 날리는 건데 참 문제가 이렇게 바로 주어지면 참 좋겠지만 세상에서 너희들의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이렇게 내면 애들이 개나 소나 여러분들이 다 너무 쉽게 푸니까 그래서 사실 이건 체육이도 풀 거거든. 그러니까 야 이건 아니지 하고 하면서 변형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이면 함부로 날리기가 좀 애매하잖아. 또 지름 불었다고 일어났네. 자 그래서 여기서 함부로 날리기가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변형을 시켜놨는데 0분의 0꼴인 거 맞거든? 그럼 여기 안에서 이 꼴을 찾아야겠지. 그러면 그 덩어리로 날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꼴을 찾는 게 이제 여기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야. 이 생각은 미적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사고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날릴까라고 얘랑 비슷한 꼴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또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제 어떻게 해볼까?
만약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졌으면 약간 변형해 볼게.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면 우리는 꼴 찾기는 좀 쉬웠을 거야. 이해가 되죠? 자, 우리가 꼴을 찾을 때요. 자, 여기서 이게 H잖아요. H잖아요. 이게 H라서 이 별들이 다 같은 꼴이면 날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지금 3H고 여기가 6H고 얘는 상관없어. 뭐여도 상관없거든. H가 0으로 가면 3H도 0으로 가고 6H도 0으로 갈 테니까. 자, 그럼 얘네들을 하나의 꼴로 다 변형을 시키면 이렇게 날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누구를 기준값으로 잡을까? 3H를 변형할까? 6H를 변형할까? 고민해봐야 되겠지. 그럼 3H를 건들래? 6H를 건들래? 3H. 사람이면 6H를 건드려야지. 3H는 사람 색깔. 자, 3H는 F 안에 있잖아. 이거 건들면 되게 복잡해질 것 같지 않니? 얘를 건드는 순간 fx에 대한 작용까지 생각해야 되잖아. 그거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함부로 바꾸면 복잡해지지. 그러니까 누구를 변형시켜? 얘를 3H로 바꾸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분모에다 2분의 1 곱했으면 분자에도 뭐 해줘야 되는 거야? 2분의 1을 해줘야지만 이 식이 변하지 않겠지, 값이나. 자, 이렇게 하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이거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3H가 될 거거든. 그럼 이제 꼴 맞추기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얘는 3H도 0으로 가니까 상관없다고. 이렇게 써도. 그럼 얘는 꼴 맞추기가 된 거니까 얘가 이 덩어리 자체가 뭘로 날아가 버려야 돼? 아, 수렴하더래요. 뭐에 수렴하냐면 F 프라임 고정된 값을 찾으라 그랬지. 1이라는 값에 수렴하더라라는 덩어리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 덩어리가 보이면 얘랑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단 2분의 1이 어디 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앞에다가 2분의 1을 함께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의를 기억하고 항상 이 덩어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야겠지. 그리고 그 덩어리대로 변형해서 정리해갖고 2분의 1 잘 써서 얘 날리면 되겠지. 그럼 답이 2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이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갔지. 뭐가 있냐면 1 플러스 3h가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h가 있대요. 자, 맞지? 그러면 0분의 0꼴인 거는 사실 맞는데 0분의 0꼴인 건 맞는데 이 꼴 맞추기를 하려고 보니까 얘네 둘이 있는 꼴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냥 불편하지, 그지? 괜찮아요? 불편하잖아. 그래서 여기다 뭘 해주려고 하는 거냐면 F1이라는 애를 등장시키고 싶어. F1이라는 애를. 그럼 여기다가 뭐 해주면 되냐면 내가 마이너스 F1을 쓰면 돼. 그럼 꼴 맞추기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러면 안 되고 플러스 같이 써줘야지만 식이 안 바뀌겠지.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쪼개는 거 우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건 6H분의 리미트는 계속 쫓아다닐 거고 F1 플러스 3H에서 마이너스 F1. 자, 여긴 빼기로 쓸 거야. 빼기 6H분의 자, 여기가 빼기가 됐으니까 여기는 뭐야? F1 마이너스 2H가 될 거고 더하기인데 얘 때문에 빼기 F1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다음에 앞에 리미트는 여전히 같이 따라다니면서 성질에 의해서 쪼개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아까 했던 것들에 대한 반복이겠지. 얘는 누구를 6H를 3H로 변형시키면 되니까 곱하기 2분의 1하고 앞에다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얘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이거는 6H가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 두지나 2H가 아니거든. 잘 봐는 점. 그렇지, 마이너스 2H야. 왜냐면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H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거든. 꼴에 맞추기니까. 그럼 여기다가는 3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주는 게 좋겠지? 그럼 여기다 플러스로 바뀌면서 3분의 1이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됐니? 그럼 얘는 뭐라고? 이 덩어리는 날리고 이 덩어리는 뭐가 돼서 날아가겠니? F 프라임 1이 돼서 날아갈 거고 얘는 뭐가 돼서 날아가겠니? F 프라임 1이 돼서 날아가겠지? 그럼 2분의 1하고 3분의 1을 더하면 6분의 3, 6분의 2니까 6분의 5 F 프라임 1이 되겠죠. F 프라임은 3이라고 주어지니까 2분의 5 이렇게 쓰는 할만하죠? 이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를 이용해서 어려운 유형이에요. 아니요, 매우 간단한 유형이죠.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지. 잘 안 되면 4번을 펴보세요. 저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내 책에 있어요. 있긴 있어요.
도건이가 문과에서 1등이던데 실무에서. 이과는 걔가 문과니까 이과까지도 같이 나오진 않지. 국수 탐으로 나가니까. 하준이 이과 일단은 아니야. 그치. 하준이 이과 1등은 아니지. 걔가 국어를 잘하지 않잖아. 수학이 전부 4등인가 3등인가. 하준이가 국어만 조금 올라가도 걔도 이과에서 전교 5등을 하는데.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너의 문제인데 평균 변화 요거 끈을 이렇게 해봐.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순간 변화를 같대잖아. 순간 변화를 이 비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그 둘이 같다. 순간 변화를 어떻게 보더라? 쌤다 왜 나왔어? 오 맞았어. 보세요.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평균 변화를 구하고 미분계수 구해서 a 값 구하라는 거죠. 근데 평균 변화는 뭐냐면 0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이니까 당연히 a 빼기 0 하고 뭐 하라는 거야? fa 빼기 f0. 그래서 얘에 대한 평균 변화율과 이거 하고 누가 같다는 거야? 얘도 f'을도 얘네들이 구하면 되겠지? f'은 정의를 따라가면 되겠지. 리미트는 누구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고정된 값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거 하라는 거죠. 미분법 공식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정석적인 방법은 이렇죠. 이걸로도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얘부터 정리를 위에 것부터 정리를 하면 a제곱 플러스 a인데 얘가 0 들어서 2가 없어지니까 결국 얘는 a제곱 플러스 2a만 남고 a 플러스 2 하고 a 이렇게 남을 거야. 그지? 날라가면 결국 a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얘도 정리를 좀 해주면 h분의 1 플러스 h 이건 이게 좀 더러워서 공식을 나중에 배우는 건데 1 플러스 h x 대신에 들어가는 거니까 제곱 플러스 2 1 플러스 h 플러스 2 하고 1을 집어넣으면 1, 2, 2가 5 그래서 빼기 5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니? h가 0으로 갈 때. 자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뭐가 돼? h제곱 플러스 2h 해보자. h제곱 플러스 2h 플러스 1 플러스 2h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하면 이게 없어지겠냐 다 이렇게. 그럼 h가 끄집어내지고 h 플러스 4 그 다음에 분모 h 약분되고 h가 0으로 간대. 그러면 얘는 뭐야? 4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결국 누구 하고 요 4하고 요 a 플러스 2하고 서로 같다는 뜻이니까 a는 2 이게 정석적인 거고 미분법 써서 하지 말고 미분법 공식 써서 하지 말고 할만하죠? 조금 어렵다? 5번? 이게 좀 어려운 거지? 쌤 어? h 더하기 4가 야, 일단 5번은 풀어보세요 다른 분들은 h 더하기 4가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말해서 뭐라 그래 여기서 누구하고 a 플러스 2하고 그거 둘이 얘가 같대잖아. 근데 리미트 h는 지금 0으로 가고 있잖아. 0으로 가면 얘는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럼 a 플러스 1가 4고 a가 2가 되겠죠. 순간 변화를 어떻게 구하라고요? 정의 아까 방금 전 문제는 저거예요. h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게 뭐랑 같다고? f 프라임 a 이거 외우셔야 돼. h는 0에서 갈 때 무정이에요. 분모가 0으로 가고 0분의 0분이니까 0으로 갈 때 a라는 값에서 고정된 값에서 아주 조금 커진 애에서 fa를 빼면 결국 얘도 0으로 수렴할 거고. 근데 저 뭐야 a가 1이에요. 어? 문제죠? a가 2. 1이요. 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 x는 1에서 미분계수가 그러니까 고정된 점이니까 얘가 고정된 점에서의 한 순간에 x가 1이라는 점에서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순간적인 변화율. x가 2에서 미분계수가 될 때는 2를 되는 여기다 그럼 2라는 점에서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지.
외워야 된다고 몇 번을 말해. 영분의 0꼴이라고 생각하고 좀 생각을 해봐. A 플러스 H 0이니까 A보다 약간 큰 애에서 A를 빼니까 그거 한 점에서의 기울기겠지.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좀 어렵죠? 처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얘도 역시 꼴맞추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좀 최종적인 형태로 보시면 돼. 나올 수 있는 게 뭐 이 정도가 끝이지 않을까? 기본적인 문제들만 나오는 거니까. x가 3으로 갈 때 얘는 별달꼴이죠. 별달꼴. 이게 조금 더 쉬운 정의이긴 하지. 자, 이거 별달꼴이잖아요. 이걸 구하래. 우리는 아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배울 때 고정된 값이 이제 1로 간다라고 하고 이렇게 되고 f별 f-달 이런 것도 배웠죠? 이게 처음 배운 거잖아. 이 평균 변화율이었고 이걸 순간 변화율 이걸 변형한 게 h 이렇게 한 거잖아. 얘가 좀 더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것도 꼴 맞추기를 하는 거야. 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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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꼴이 맞으면 되는 거거든. 지금 두 개가 있어서 근거에 물론 얘를 넘긴 다음에 x-3을 h로 치워내갖고 h는 0으로 가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좀 더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자, 별달 별달은 보였잖아. 그럼 위에서도 뭐가 보이면 되냐면 fx에서 f3을 뺀 이 형태가 보이면 되겠지. 근데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억지로 맞춰주면 되거든요.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냐 상관없어요. 그냥 얘가 fx가 먼저 있으니까 얘를 주인공으로 삼으려면 빼기 f3이 나오려면 내가 여기다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9f3을 해주면 되겠지. f3 빼기 여기다 9를 곱해. 그럼 9가 빠지면 되겠지. 얘 빼기 했으니까 더하기를 해. 그럼 여기 빼기 9 하면 fx 마이너스 f3 보이잖아. 그 꼴 맞추기를 하는 거라고. 그 꼴 맞추기를 당연히 이러면 수가 바뀌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9f3을 해줘야겠죠? 그래야 식자체가 안 바뀔 테니까. 여기까지 따라오니? 됐어요? 그럼 얘를 그냥 맞춰봐. 얘를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9 곱하기 x 빼기 3 리미트는 일단 생략할게요. fx 마이너스 f3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남아있는 애를 다 갖다 쓸게요.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x제곱 f3 마이너스 9 f3이니까 f3 끄집어낼 수 있겠지? x제곱 마이너스 9에다가 f3이 밖으로 빠져나가네. 앞에 리미트가 다 있을 거예요. 리미트 이렇게. 자, 덩어리가 보여 안 보이지? 보이네. 이 덩어리는 뭐래? 그게 f 그 프라임 프라임 고정된 값 3, 그럼 마이너스 9f 프라임 3. 자, 얘도 x가 3으로 가고 있으니까 0분의 0꼴이잖아요. 0분의 0꼴. 근데 이 0인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여. 여기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3으로 인양이 되니까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또 날아가겠지. 이렇게 0인자. 0인자 날아가면 그 다음 대입. 그럼 얘는 6f3. 여기까지 이해돼요? 둘 더 하네. 주어져 있잖아. f 프라임 3은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마일 더하면 9 곱하면 9 f3은 1 6 둘이 더하면 15 이렇게 정리된다. 6번은 똑같은 식이니까 넘어갈게요. 7, 8번은 오늘 안 할 거예요. 관계식은 좀 건너뛰고. 자, 여기서 이제 미분계수의 공식을 변형해갖고 한 거야. 괜찮죠? 계속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변형했고 하는 거니 꼴 맞추기만 잘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변형된 게 기하학이거든. 기하학적 의미라고 해서 나오는 거거든. 근데 기하학적 의미라고 해서 별거 아닌 게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는 뭔지 알고 기울기. 순간 변화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야? 한 점에서의 기울기.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지. 그러면 9번을 풀 수 있어. 같이 풀어보긴 할 건데 한번 쳐봐보고. 그 응? 별달꼴을 평소에 안 쓰고 H 쓰는 게 훨씬 쉬워서 쓰는 거. 분모가 하나인 게 두 개인 것보다 식에서의 변형에서 유리해서 그렇지. 별달꼴이랑 H 둘 다 알아야 돼. 둘 다 알아야 돼. 별달꼴에서 변형된 게 H죠. 치환해갖고 H로 해서 넘긴다는 간 거니까. 너는 근데 사실 별다꼴은 평균 변화, 기울기 값에서 리미트만 갖다 붙인 거고. 그래요? 근데 그거 누구야? 리미트 평균 변화를 리미트랑 갖다 붙이는 순간 변화야. 그건데 거기서 바뀐 게 H고요. 그 순간 변화율을 미분계수라 부르는 거고. 네. 그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제 H라고 해서 이제 변형 둘 다 미분계수의 정의인데 변형 전과 변형 후인 거지. 자,
자, 기하학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이거 별로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네, 보겠습니다. 9번이죠? 9번. 원점에서 접한대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fx라는 어떤 애가 있는데 여기 0일 거고 여기 3x가 이렇게 접하니까 x가 0일 때 미분계수가 주어진 거긴 해요. 0일 때 미분계수 f 프라임 0은 몇이래요? 뭐 여기서는 이걸 안 쓰는데 3이라는 거죠? 왜? y는 3x의 기울기는 다 3일 거 아니야, 모든 점에서. 그런데 그 0에서 접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fx는 0일 때 이 fx에 대한 미분계수는 3이라고 주어진 거긴 해. 이게 기하학적인 의미라. 여기서는 이제 이건 안 쓸 거고 기억부터 좀 볼게. 기억은 뭐냐면 b와 a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3보다 크냐 작냐거든. a, b 보니까 여기 있어. 3번도 잡을 거. 둘의 평균 변화율은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럼 오른쪽 끝만 보면 되거든. 오른쪽 끝이 누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3이 더 올라가고 있죠? 네. 3이 더 위에 있을 것 같잖아? 그러면 당연히 맞는 말이 된 거예요. 자, 니은 이거는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면 이걸 진짜 많이 이런 것도 하는 건데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사실 이건 평균 변화율이에요. 뭐하고 뭐해? b, fb라는 점과 왜냐면 얘가 원점을 지나가는 곡선이기 때문에 0,f0이라는 점을 평균 변화율. 즉 뭘 얘기하는 거냐면 0과 a의 평균 변화율, 0과 b의 평균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F0이 0과 a의 평균 변화율이 더 위에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건 맞는 말이겠죠. 뭐 디귿은 우리가 배운 거니까 순간 변화율 a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클까 b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클까? 당연히 이거 해보면 a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커요.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기울기 값이. 점점 눕고 있잖아요. a에 대한 평균 변화율, b에 대한 평균 변화율 얘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그 디귿은 틀렸죠. 이해가 됐으면 10번을 풀어봐. 똑같은 얘기죠. 이 그래프에서 순간변화와 평균변화를 음.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디서요? 거예요? 누가하고 누가요? B랑 A 중에 평균변화랑 순간변화를 둘 다 누가 더 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디귿? 지금 그래프에서요. 아니, 어디와 어디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냐 어디서의 순간 변화율이냐 이런 게 중요하겠지. 고정된 건 아니니까. 디귿은 순간이고 니은은 평균이에요. f 프라임 미분계수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디귿은 순간 변화율 얘기하는 거겠지. 순간변화를 못한다. 한 점에서의 접하는 기울기니까 이렇게 네가 접선을 그려보면 되겠지. 평균변화. 평균 변화는 두 점이 존재해야 되니까 두 점을 잡고 그 두 점을 연결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평균 변화는 두 점이 필요한 거고 순간 변화는 한 점이면 된다. 그러면은 그 F 프라임 A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풀었어요? 예. 10번은 답이 뭐예요? DDDB.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네. 니은은? 맞아요. 디귿은? 맞아요. 리을은? 맞아요. 맞아요. 오, 그럼 두시가 웬일이야? 이거 봤어? 예? 현실 거 봤어? 아니요. 다 풀었어요. 진짜? 그러면 11번도 해봐. 조금 더 어려울 거지? 10번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요새 10번에 니은 잘 모르겠어. 10번 니은 잘 모르겠다고요? 같이 해보죠. 10번의 니은은 이렇게 있고 여기가 A고 아 죄송해요. 부등호 잘못 봤어요. 잘 알겠어요. 디귿. 이건 모르겠어요. 그럼 결국 뭐랑 뭘 비교하는 거냐면 F 프라임 A와 이게 넘어가도 대수는 안 바뀌니까 FB 마이너스 FB 평균 변화과 순간 변화를 비교하는 거지. 얘네들의 평균 변화를 이걸 두 개 연결한 선일 거고 A에서의 순간 변화는 이 점에 대한 접선일 거 아니야?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위에 있어? 평면이 더 위에 있잖아. 이해가 되니? 네. 11번 해보세요. 풀었어요? 태훈 풀었어? 답은 뭐야? 김디? 자, 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좀 볼게요. 기억이라는 걸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2의 a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순서 바꿀게. 마이너스 a와 2의 b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순서를 왜 바꿨는지는 알겠지? 자, 얘를 보니까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fa, 얘를 보니까 뭐라는 생각이 드냐면 fb. 즉 얘가 0보다 작냐는 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네들의 대수, 그러니까 풀마의 부호가 둘 다 풀풀 또는 마마에서 0보다 작으니까 풀마 이렇게 달라야 된다는 거죠. 마풀 아니면 풀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부동호가. 그러니까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0보다 커 작아 이거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f1 빼기 a가 0보다 클까 작을까는 너네들이 2차 함수 1학년 때 배웠던 사람이라면 기하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뭐와 뭐의 비교야? y는 fa와 x, y는 a에 대한 비교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즉 y는 x라는 점 위에 올라오는 애와 y는 fx 위에 올라오는 점에 대한 얘기다. 무슨 말이냐면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가 1,1을 지나가는 건 지선수를 배웠으니까 알죠? 1 대입하면 나오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y는 x겠지? 이건 좀 알죠? 그럼 a라는 점은 어디 위에 올라오는 거냐면 여기 위에 올라와야 될 거야. 1보다 작으니까. 그럼 누가 더 크냐고. 함수값에 대한 대소 비교. 이런 걸 너네들이 언제 해봤냐면 지선수 기니디에서 많이 했어. 이렇게 그어놓고 위가 커 아래가 커해서 모양 찾아가는 거 지선수 기니디에서 많이 했다고. 최근에 또 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그 다시 귀를 좀 기울여야 되는, 관심을 좀 봐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유형인데 a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fa일 거고 이게 a일 거 아니야. y는 x 위에 좌표니까. 그러면 누가 더 커요? 당연히 a가 크단 말이야. 그럼 큰 애를 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b는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 위에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누가 더 크냐면 당연히 함수 fb가 크니까 플러스가 될 거라고. 그러고 뺐더니 0보다 작네? 당연한 말이야 하는 거지. 이렇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게 기니디 문제가 아니라 지수함수 그러니까 미분계수 문제가 아니라 지수함수에 가까운 문제라서 좀 더 생소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헷갈리는 거고 이게는 지금까지 했던 거니까 넘어갈 거고 디귿은 뭔가 지금까지 했던 거니까 넘어가도 되겠지. 그래서 기니디가 답입니다. 12번 패스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유형이에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이게 두 번째 걸 할 거예요. 첫 번째 끝났네. 공식 변형하는 거고 기하학적인 의미로 어떻게 다루는지까지 다 했어.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한미연이래.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연속하대요. 뭐라고?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연속하대요. 그러면 얘들이 함수를 이렇게 분류해야 돼. 연속하는 함수들이 있었고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연속하지 않으면 미분 가능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미분 가능성이라는 게 뭔데요? 식으로 설명하는 게 있고 이제 기하학적인 설명이 있는데 식으로 설명하는 건 이쪽에다 그렇게 이제 촬영이 돼야 되니까 식으로 설명하는 거 아까 했어. 좌미하고 우미분계수, 즉 극한값의 계산이잖아. 다시 미분계수의 정의를 바라보면 이게 극한값이라고. 그럼 좌극한값하고 우극한값하고 일치해야지만 극한값 존재하잖아. 똑같이 얘를 좌미분계수가 좌극한값, 우미분계수가 우극한값이잖아. h 0 플러스 0 마이너스니까 그 둘이 일치해야지만 극한값 존재할 거 아니야. 그 둘이 일치해야지만 미분 가능한 거야. 값이 존재하니까.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첨점이 존재하면 안 된대. 첨점이 존재하면 안 된대. 자, 기하학적인 의미를 좀 보면 여러분들도 괜찮거든요. 이런 점은 미분 가능한 점일까 불가능한 점일까? 가능한 점이다. 왜냐하면 여기를 고정시키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쪽에서 올라올 때 이렇게 접하는 선과 자, 이쪽 고정하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쪽에서 접하는 선은 일치하겠어? 일치하지 않겠어? 일치하겠지. 근데 뭐가 미분 불가능하냐면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미분 불가능한 애들이야. 여기를 고정시키고 이쪽에서 계속 좁혀오면 이거겠지. 얘를 고정하고 이쪽에서 계속 좁혀오면 이거겠지. 그러니까 이 둘은 같아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이라고.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분 불가능일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다가 이런 식으로 꺾어지는 거. 얘는 여기를 고정시키고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 얘는 이게 순간 변화일 거고 얘는 이게 순간 변화니까 당연히 미분 불가능하다. 이해가 되죠? 직선이 껴있으면 안 돼요. 아니, 뾰족한 점이 생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곡선과 곡선이라도 얘하고 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양쪽에서 한 점을 봤을 때 양쪽에서 내가 기울기를 잡아서 순간 변화를 만들어 갔을 때 그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일치해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예. 그래서 식으로는 이렇고요. 기하학적인 의미로는 이럴 텐데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되는 건 이런 함수래. 여기서 이렇게 얘가 0이야. 기울기가 순간적인 변화율이. 그리고 얘도 0이야. 이렇게. 자, 이 둘의 기울기는 같아. 순간 변화. 이거는 미분 가능해야 돼, 불가능해야 돼? 불가능해요. 이거 미분 불가능. 왜 미분 불가능해? 연속이 아니라서 그렇거든.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 선생님이 분명히 극한값이라고 했고, 그럼 결국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만 일치하면 되는 거잖아. 그 값이 가운데 값이 정확히 존재하지 않은 상관이 없잖아. 내 말은 뭐냐면 여기서의 기울기와 여기서의 기울기가 일치한다면 그냥 같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정의를 완전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좀 접근하자라고 얘기한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정된 점은 항상 중요하다 그랬지. 이쪽에서 잡아올 때는 맞을 거야. 이렇게 순간 변화율로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접근해야지만 되는 문제가 여러분들의 자히스토리에 있어요. 5, 6년 전에 평가원 문제인데 기니디 문제인데 이걸 다 틀려 애들은. 잘하는 애들도 거의 다 틀렸어. 왜냐면 이걸 헷갈렸어. 이 개념을. 자,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오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런데 왜 이렇게 연속해야지만 되는지 보여주는 거야. 이게 미분 가능하려면 기울기는 같잖아. 근데 여기서는 얘들아 이렇게 온다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왜? 여기가 고정된 점이거든. 그럼 이렇게 와야지. 그럼 결국 여기로 올 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무한대로 발산해버려. 저 점에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기울기가 점점 쓸 거 아니야.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쓰다가 여기서 발산해버린다고. 그럼 한쪽은 무한대로 가버리고 한쪽은 수렴했으니 이 둘이 어떻게 같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애지. 그러니까 극한값만 존재하면 사실은
미분계수는 가능한 거라고 원래 극한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이렇게 극한값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고정된 점을 기준으로 해서 땡겨가기 시작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발산 수렴이니까 얘는 미분 불가능한 거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몰라서 그 문제를 틀리는 거였어. 그 문제를 애들 대부분 틀리는데 너희들 보면 기억할 거야. 이제 보면 반드시 틀려져 있을 거거든. 처음에 맞추는 애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개념을 알고 나서 보면은 좀 풀릴 수는 있죠. 자, 우리가 그래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다 했고요. 자, 문제를 풀 건데 13번. 그래서 fx가 이제 xn1에서 xn1 13번 무슨 얘기를 하냐면 xn1이 기준이고 xn1에서 뭐하지만 연속하지만 뭐하지 않는 애? 미분 가능하지는 않은 애. 이런 애를 고르래. 아까로 얘기하면 연속 함수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지만 여기에 있는 애를 고르라는 거죠. 연속하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애. 이해가 되죠? 그런 애를 골라볼게요. 1에서. 자, 그러면 기억은 뭐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뭐 그게 제일 쉬운 거긴 해요. 보면 있잖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인 건데 뾰족하니 아니면 괜찮니? 뾰족해.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는 않겠지. 하지만 연속하냐? 연속은 하지. 이렇게 연속해서 만나고 있으니까. 그럼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괜찮죠? 이은도 그릴 수 있으면 뭐 그리면 되지. 이은이라는 것도 결국 절대값이 보이면 선생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했지. 정의를 바라보던가 절대값 정의로 바라보던가 아니면 검색을 하든가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그래프로 그리든가. 근데 니은을 보니까 얘는 검색하는 게 낫겠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1의 제곱이죠. x-1의 제곱. 그럼 1일 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가 붙이니까 마이너스 x-1의 제곱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x-1의 제곱도 뭐만 달라요? 똑같은데 위로 블록한 거죠. 이렇게 꼭지점이죠 여기가. 그럼 얘하고 얘는 뾰족할까 안 뾰족할까? 안 뾰족하겠지. 이쪽도 기울기는 0일 거고 이쪽도 기울기는 0일 거야. 2차 함수도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2차 함수에 대한 꼭지점이고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연속하고요. 그 다음 둘에 대한 기울기는 같을 거야. 부드럽게 연결될 거 같잖아. 됐지?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왜냐면 연속하면서 미분 가능하니까. 디귿인데 디귿이 이제 구간별 함수가 잘 나오죠, 당연히. 자, 구간별 함수를 제대로 풀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2x 마이너스 2. 뭐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속 뭐 극한 할 때도 똑같지만 일반적 다항함수는 극한값 존재합니다. 여기가 집중하고 일반적 다항함수는 극한값 존재합니다. 연속입니다. 미분 가능합니다. 일반적 다항함수는 어느 점을 선택해도 이 세 가지가 다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얘가 자체로 이 범위 없이 얘 자체로 보면 미분 가능하면서 연속이고요. 얘 자체로 보면 연속하면서 미분 가능해요. 그럼 언제만 문제가 생기냐면 당연히 구간의 경계에서만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을까? 이 경계에서만 얘네들이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겠지. 그리고 그냥 함부로 좀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이렇게 곡선 되다가 여기서 직선으로 연결되니까 곡선과 직선을 보고 무조건 미분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곡선의 순간 변화율을 따라서 직선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제대로 풀려면 연속인 건 확인하죠? 0이고 0이니까 연속한다? 이건 확인이 때문에 미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직 우리가 공식을 배우지 않았다는 가정을 한번 제대로 하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판단하려면 공식을 써서 제대로 증명을 해야겠지. 0 플러스인 경우와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인 것을 비교해서 둘이 같으면 미분 가능, 다르면 미분 불가능 이렇게 판단해야겠지. 두개 따라오니? 네. 자, 내가 선생님이 말해서 좌미 우미 이걸로 가자는 거야. 자, 그러면 1에 대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살필 건데 자, h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잖아. 이제 1 플러스 1에서 살피는 거니까 마이너스 f1 이거고 h 똑같이 써야겠지?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자, 이 둘이 같은지 다른지를 봐야 될 텐데 0 플러스 어디 위의 함수야 아래 함수야? 위의 함수야. 왜냐하면 1보다 약간 큰 값을 살피는 거거든. 그럼 1보다 약간 큰 값이니까 여기서 찾아야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1, F1은 0이니까 사라지고 H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H제곱 2H인데 1은 사라질 테니까 H 플러스 2 H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얘는? H가 0으로 가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결국 2로 가겠지. 자, 얘는 아래에서 찾는 거니까 그냥 빨리 해볼게요. 1 플러스 H 여기다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2 플러스 2H 빼기 2니까 2H만 남을 거고 F1은 0이니까 사라질 거고. 그럼 여기 사라지니까 몇 남아요 얘는? 2. 둘은 같죠.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 돼요. 얘는 연속하면서 이분간이니까 결국 기억만 맞는 말이 되겠지. 됐나요? 자, 14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세요. 알겠죠?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아. 한번 해봐. 15번 볼 건데 지금 이제 구간변함수를 다 이 짓을 하면 너무 힘들겠지. 그러니까 정석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매번 한다 그러면 너무 힘든 내용이니까 이거 15, 16은 할 건데 오늘 할 건데 어디까지 갔다 올 거냐면 19, 20을 갔다 올 거야. 17, 18은 다음 시간 할 거야. 관계식은 이어서 지금 아까 패스 안에 있었지 두 문제 걔랑 연결해서 할 거니까 똑같은 문제라서 그래요. 걔랑 연결해서 할 거니까 우리는 미분법 공식부터 배우고 나서 다시 15, 16을 풀고 마무리하자. 자, 이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왔어. 우리는 미분법 공식을 이제 할 거예요. 미분법 공식은 사자성어로 하면요. 하나니까 뭐야? 대, 네, 차, 줄. 한자는 보통 이렇게 두 개 끊어서 읽잖아요. 이해가 되죠? 뭐야 그거? 그냥 한자가 뭐 사자성어 배울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그 우매한 원숭이들의 조삼모사. 그럼 조3이라는 거 끊어 있고 모사 이렇게 해서 끊어 있잖아. 그쵸. 얘가 한음인, 얘가 한음이잖아. 얘도 대네, 차주. 사자성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예요? 뭐의 약자예요? 대가리를 이 새끼 기억하고 있네. 이 새끼 미분에서 하나도 몰라도 이건 기억하고 있구나. 대가리를 내리시고요. 차수를 줄여달래요. 그럼 얘를 먼저 해야죠. 대가리 내리는 것부터. 예를 들어, 자 2x 제곱이 있습니다. 여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대가리를 내리시고요. 4. 차수를 하나 줄이래요. x 1제곱. 그래서 2x 제곱을 미분하면 4x가 됩니다. 그렇대요. 다시 해볼까? 차수가 1일 때인데 뭐 이렇게 보죠. 차수가 2x, 차수가 1일 때. 자, 이거 해봐. 해주세요. 어? 상수행도 그래요? 해주세요. 성공담당했죠. 자, 이거 해볼게요. 얘를 이제 미분하냐. 미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y는 이라고 하면 y 프라임이라고 쓰거든요. 이런 미분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보여주면 y 프라임과 동일한 뜻이 dx dy라는 것도 있어요. dy dx라고 있거든. 위에서 보세요. 이거 같고 이거는 미분에 대한 정의긴 해. 내가 y라는 함수를 x로 미분해 줄게 이런 내용이에요. 같이 기억하면 좋아요. 이게 나중에 배울 적분에서 인티그랄과 대꾸되는 공식은 얘거든요. 조금 더 얘가 이게 라이프니츠가 만든 거고요. 이게 뉴턴이 만든 거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둘 다 같은 의미를 갖는데 미분계수하고 이제 미분하는 공식이다. 미분하라는 뜻이죠. 얘를 더 많이 써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뒤에 y dx를 훨씬 더 많이 쓰네요. 그래서 이 y 프라임인데 y 좀 미분했으니까 자 주지야 네가 해봐라. 2x5 5제곱. 자 여기는 1이 있는 거잖아. 그럼 대가리를 내려도 의미가 없겠지? 차수를 줄이면 x의 0제곱은 1이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되나? 플러스. 그래서 x가 있으면 얘는 그냥 날아간다 생각합니다. 상수항한다. 그러니까 앞에 계수만 남고 상수항은 이미 이런 애야. y는 3 너 알잖아. y는 3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얘의 기울기를 구하라야. 미분계수가 기울기니까 요 한점만 어느 점 잡아서 기울기 구하면 뭐겠니? 0. 그래서 얘는 0. 그래서 날아가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상상은 사라지겠지? 그래서 대가리를 내리고 차수를 줄이면 미분이 된대요. 대가리를 내리고 차수를 줄이면 미분이 된대요. 대가리를 내리고 차수를 줄이면 미분이 된대요. 그럼 아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가볼게. 자, 19번 풀고 가자. 19번 보면 아유 보는 순간 좀 뭐 이제는 좀 익숙하죠. 리미트 x-1 분의 f x 세제곱 마이너스 f 이렇게.
이걸 보는 순간 또 할 일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저거 진짜 안 됩니다. 꼴 맞추기 해야죠. 꼴 맞추기 복습이잖아. 꼴 맞추기. 그렇죠. 자, 위에 거에다 맞출래? 아래 거에다 맞출래? 그러니까 x-1에다 맞출래? x-세제곱 -1에다 맞출래? 얘가 인간이면 마이너스. x-세제곱 1 -1에다 맞춰야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바꾸려고 그래? 그럼 여기 있는 애를 x-세제곱 -1로 바꾸는 게 맞겠지.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바뀌는데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하면 바뀌잖아. 그럼 분자에도 똑같은 걸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이제 덩어리로 이제 날아가는 건 이해하죠? f 프라임 투진한 몇이니까 고정된 걸 살펴. 고정된 걸 누가 고정해 여기서? x 마이너스 1. x 프라임 1이겠죠. 자, 그럼 리미트에 여기도 붙어 있는 거죠. 얘가 이제 여기와 여기로 갔을 테니까 1 갖다 붙이면 몇이야? 3. 그래서 3f 프라임 1을 구하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는 아까 했던 거고 이제 공식을 써서 f 프라임 x를 구해야겠지. 그럼 내가 이제 f 프라임 x 구하는 건 대가리를 내리고 샷을 줄이네. 자, 현지야 대가리를 내리고 샷을 좀 줄여봐 줄래?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플러스 3. 자, 여기다 이제 뭐 해주면 돼요? 1을 집어넣고 3을 3배를 하면 되겠죠? 그럼 6에서 4를 빼니까 2고 여기다 3배를 하니까 6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거지. 할만하네. 그죠? 20번 해보세요. 20번. 자, 또 f 프라임 1 나왔다고 쫄았다. 그지? 여러분들은 새로운 거 나오면 바짝 쫄잖아요. 그죠? 쫄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2분의 때 f 프라임 x겠다. 얘는 식일까 수일까? 식이겠지. 어떤 식을 미분했으면 새로운 식이 나옵니까? 거기에다가 그 식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게. 걔는 식일까 수일까? 수겠지. 이해가 되니? 자, 얘를 미분해 볼게요. 얘를 미분하잖아? 이게 뭐겠니? 3x 제곱. 야, 얘는 수야. 그냥 x만 개수, 그러니까 문자화 돼 있는 거야. 플러스 2 f 프라임 1이 남겠지. 개수만 남는 거. 됐냐? 그럼 거기다가 이제 2를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구하면 되는데, 선생님 얘는 안 구해지는데요? 진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자, 식이 모자르면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어떻게 만들어? x에다가 1 대입하면 만들어지겠죠. f 프라임 1은 3 플러스 2f 프라임 1이겠죠. 그럼 f 프라임 1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그래서 f 프라임 1은 뭐야? 마이너스 몇이에요? 마이너스 3 되셨나요? 네. 그럼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3을 대신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답은 6. 자, 이제 아까 걸로 돌아가서 50분 전에 끝날 것 같긴 하네. 13번에 그 hx 문제 디귿 그것만 한번 더 보고 가자. 자, hx가 있는데 위에 게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아래 게 2x 마이너스 1이래. 나는 미분 가능성을 살피고 싶은 거거든. 이제 어떻게 미분 가능성을 살필 거냐면 아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미분할 거야. 얘를 미분된 함수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위에 건 뭐예요? 위에 거 2x. 아래 거 뭐예요? 아래 거 뭐예요? 아래 거 뭐예요? 2. 그래서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사실 이게 사라지긴 하는데 미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그렇거든. 그냥 쓸게 나누면 x가 1 이렇게 될 거래. 그럼 2둘에 1 집어넣으면 같아요, 달라요? 같지? 그럼 얘는 미분 가능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라.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래프는 뭐 x제곱 마이너스 1? 근데 봐봐, x제곱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겠어? 1일 때 얘가 0을 지나갈 테니까 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지? 이렇게 됐을 거고 2x 마이너스 2일 거 아니야. 아, x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해가 돼?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워진 거잖아. 그리고 얘가 2x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
또 이게 기울기가 같은지 다른지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건 기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식으로 해결하든가 아니면 이게 첨점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첨점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해결하는 건데 그 해결함을 할 때 아까처럼 그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자고요. 됐나요? 정의는 이 식을 배울 이상 웬만하면 잘안 앞으로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아요. 미분 가능성 살필 때. 하지만 알아두고는 있어야 되고요. 16번을 풀고 마무리를 합시다. 16번. 자, fx 곱하기 gx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거기 x-2가 절대값이다 보니까 구간별함수로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로 바뀌겠지? 당연히 얘는 그래프로 풀 수는 없는 애야. 왜냐면 안 주어진 게 너무 많아서. 그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우리는 언제를 좀 살펴야 되고요. 2를 살펴야 되고요. 0일 때를 살펴야 돼요. 나머지는 다 미분 가능하겠죠. 다함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이걸 그냥 풀려면 또 우리는 저걸 전기에서 미분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지. 전기에서 미분하는 거 말고 우리 곰미라는 걸 좀 배워볼게. 아, 미분법 공식이 왜 이렇게 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네 없지. 너네들은 없을 거야. 너네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아니야. 하지만 증명하고 싶으면 그냥 이 함수를 미분법 공식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나와요. 그냥 y가 2x 제곱인데 얘가 미분하면 4x가 된다는 게 궁금하면 너네들이 얘를 가지고 아까 그걸 해보면 된다고. 이렇게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리미트 h가 0 이 식을 해보면 얘가 나와요. 4x 이렇게 나와요. 해보면 된다고. 그래서 공식이 만들어진 거야. 그렇게 하고 이 곰미라는 공식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증명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정의를 따라온 거니까. 곰미는 뭐냐면 어떤 fx하고 gx라는 게 둘이 곱해져 있을 때 y는 얘를 미분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씩 건들면 된대. 그런데 뒤에 거는 한번 그냥 쓰고 더하기 이번에는 fx 곱하기 g 프라임 x가 되니까 하나씩 건드려. 대가리 하나씩 모자를 씌우는 거야. 그러면 이게 고배 미분인데 만약 식이 3개면 하나씩 건들면 돼. 그래서 한이 3개가 되겠지? 자,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해볼게. 얘를 미분할게. 그냥 미분했다고 쳐. 여기 미분 이렇게 쓰고 이걸 hx라면 이제 h 프라임 x가 되겠죠? 자, 얘를 미분하면 앞에 거 하나 건들면 x 마이너스 미분하면 1 되는 거 알겠지? 1, 0이니까 1. 그럼 뒤에 거를 그냥 쓰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요번에는 뭐 해줘야 돼? 더하기. 얘를 그냥 쓰고 뒤에 걸 미분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2ax 플러스 b. 됐나요? 아래 걸 해볼게. 아래 것도 똑같겠지. 그냥 마이너스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만 붙을 테니까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이번에는 얘가 붙어 있으니까 얘가 그대로니까 뭐가 됐어? 마이너스가 붙었겠지? 그 뒤에 걸 미분하니까 똑같겠지. 자, 이걸 2를 집어넣었을 때 같아야 되는데 어차피 0 되면 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만 되겠죠? 이해가 되니?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a 플러스 2b 플러스 1은 여기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됐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식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얘를 미분하면요. 앞에 거 미분하면 1 되고 그냥 x-c가 될 거고 더하기. 이번에 얘를 미분하면 여기 그냥 x-2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여기다 이제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남을 거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다 0 집어넣으면 b니까 마이너스 2b인데 얘 때문에 플러스 2b가 될 거고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가 남는 거야. 됐니?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식이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미치수가 생긴데 식이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안 되겠네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 왜냐면 얘가 연속하기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연속하기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함수가 연속하기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도 2를 집어넣어 봐야겠지. 2를 집어넣으면 얘는 어차피 0되고 0대 사라져서 의미는 없고요. 의미는 없고 여기 식에서 이제 의미가 있지. 얘는 0대 사라지지만 여기에다 0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2c가 0이라고 돼야겠지? 다시 얘가 0을 집어넣으면 여기도 0 집어넣고 여기도 0 집어넣는 거니까 0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0 집어넣으면 0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0 집어넣으면 넘어가니까 2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c가 몇인 거야? 1 이렇게 된 거니까 c를 구하고 나머지 두 개로 구해준 거지. 그러니까 풀리겠죠? 뭐가 문제가 좀 커져서 그런데 큰 문제는 없죠.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플랜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 보지 있어. 이걸로 할게 됐어. 어디까지냐면 불러드릴 테니까 네, 그럼 몇 시야? 2시간? 2시 20분? 2시 반? 올 수 있겠죠? 그거보다? 오늘 내일 방학 시간. 당연히 올 수 있어야겠지. 자, 유형 7번 중간에 그거 빼고 가야 돼. 관계식 되니? 그거 빼고 나서요. 보면 딱 알아요. 보면 그렇구나 하고. 그걸 어펙트로 하는 게 있어요. 아니 그냥 미분법 공식이니까 우리 거의 다네. 몇 문제인데요? 유형 14번까지 해서 터지게 안 나와. 유형 13번. 유형 13번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 빼니까 유형 12개. 막 엄청나게 무겁진 않아. 아니죠. 네. 안녕히 계세요. 문제? 네, 안녕하세요. 안 어렵죠? 생각보다 많이 풀면 할것 같아요. 근데 미적분 개념인데 어려운 미적분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아, 너도 무조건 습관을 들을 거예요? 아 미적분 특강은 듣나요? 너 무조건 해야 될 거야. 그렇긴 하죠. 이게 무조건 특강이 좀 애매한 게 사실 일요일 아니에요? 아니 일요일에 듣는 거는 일요일 저녁이다 상관없는데 이거는 좀 할 줄 알아요. 근데 지금 개념을 나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여기 태훈이하고 현중이